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정청래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18대 대통령 선거 재검표 수개표 청원인들의 요청으로 소개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9장 123조부터 살펴보면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고 조건으로는 반드시 국회의원 한 명을 소개의원으로 소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의원을 수락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공격하듯이 제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2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 주장의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 23만 명 청원 서명을 외면하는 것은 또한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9장 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소개의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청원을 해주실 시민청원인 모임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길님 오셨습니다. 한서정님, 김강산님, 이창조님, 김효진님. 이 이창조님하고 김효진님은 각각 중랑구와 부천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석태님, 한기광님, 권기성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히겠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선자를 바꾸기 위해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정의, 개표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길입니다. 대표 청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정청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에 모든 또 절차 다 규정에 다 적혀 있는데 이렇게 참 복잡할 줄 내지는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여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로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하면은 정청래 의원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이제 심지어는 이제 메인 신문에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수개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수개표가 그전에는 뭔지 몰랐다가 저까지 포함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회까지 수개표 청원 문을 들고 왔는데요. 수개표 청원이라서는 수개표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투표지 분류기 내지는 전자 개표기에서 100장씩 묶음이 나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 100장 묶음, 문재인 후보 100장 묶음. 그렇다면은 기계는 항상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신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법도 만들었고 내지는 하위 규정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0장 묶음을 심사 집계부에서 2번, 3번 일일이 100장 묶음 세는 식이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관인으로 종사하셨던 분들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법에도 써 있는 것을 안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속성. 그렇지만 신속성보다도 대통령이 이 나라를 5년간 이끌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정확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속성 가지고서 정확성을 누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호소를 하도 안 되니까 드디어 국회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무슨 박근혜 후보의 당선 내지는 문재인 후보의 다시 어떤 저기를 출하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번 대선의 그 투개표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할지 무엇인가 앞으로 5년 후에 거꾸로 새누리당이 또 이러한 그 주장과 입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 이번 4월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과 그 제도에 써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고쳐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 부탁드리겠는데 이것은 누구 하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5천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략을 떠나가지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석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히 개표에 있어서 분류는 있었지만 개표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3시간 만에 방송에서 당선자가 확정됐고 또 어느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개표가 모두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는 했지만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합니다. 민주당도 개표 종사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있었는지 그것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과오를 인정하고 또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잘못해서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출구조사는 11% 야당이 이겼지만 개표 결과는 3% 졌기 때문에 17일 동안에 거리 투쟁이 있었고 결국은 재선거를 했던 비극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극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에게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자 스스로가 자신이 정당하고도 축복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수검표 요구를 하는 25만 그리고 또 백악관에 청원하고 있는 2만여 명의 그런 국민들을 대통합하는 100%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이것에 응하시는 것이 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찍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에 도움이 되게끔 축복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끔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대선과 관련됐던 1700개의 컴퓨터에 대해서 무선 블락킹을 양당 확인하에 했었는가 이것을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 또 유권자라든가 네티즌들이 캡처했던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투표자 수보다 개표자가 59,438명이 더 많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효표로 설정했던가. 또 세 번째는 개표 당일에 10시 30분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격차가 매끄럽게 0.93%를 1분 단위로 유지했다는 것을 이것이 과연 자연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인위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99%가 개표됐을 때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100%가 됐을 때하고 동일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도 밝혔다시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의 댓글을 반대 댓글을
엄청나게 수십 개의 아이디로 썼는데 국정원 개입은 여기에 그쳤는가? 이것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양재고등학교에서 전자개표기 분류 시에 박근혜 후보가 100표 가운데서 문재인 후보가 10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양재고등학교의 분류기 하나에 그쳤는지, 이것이 만약 전국적으로 실질적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계산해 볼 때 그 100표 묶음으로 전국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박근혜 후보는 46%뿐이 득표하지 않은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52%, 그래서 8% 차이로 180만 표로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전국 안정과 박근혜 당선자의 5년 동안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새누리당도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정청래 의원님께 그 충심과 그 애국심과 또 시민들의 이 애절한 마음을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소사구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6시 투표 종료가 끝나고 개표함이 저희 우리 개표 장소인 저희 관내 송내사회체육관으로 약 한 7시, 1시간 후 전후에서 개표함이 도착했고 한 7시 반쯤 돼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개표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조인 부분은 저희들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 방면에 확인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했었고 자동 개표기에서 투표 용지가 분류돼 나옵니다. 100개씩 양쪽으로 이쪽은 1번, 이쪽은 2번 나오는데 100개가 씌워지면 자동으로 그 다음 채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확인 작업 없이 바로 꺼내가지고 우리가 10,000원짜리 100개씩 다발 묶듯이 밴딩으로 묶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고무줄 밴딩으로 묶어서 파란 바구니에다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수개표 작업 없이. 그래서 그 바구니는 바로 직계 검표 직계 장소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 사무 종사원들이 전혀 확인을 안 한 상태로. 그럼 개표 사무 종사원들은 기계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미분류표 이것만 거기서 이제 그 도장이 잘못 찍혔다든가 도장이 좀 애매하게 찍힌 거 이런 것만 확인 작업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법으로 이 수개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만에 저희 인구가 한 14만 됩니다. 유권자가. 근데 개표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도 보통 한 12시 넘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동 개표기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개표 작업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는 정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 전하는 이 청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이 수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령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개표 국회 청원을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1월 15일 총 1991명의 연서명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수개표 청원에 참여한 23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이는 민주시민이 대한민국 국회에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은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들이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 조작하여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원 정보요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정당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던 현장들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개입위원회라 조롱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 많은 이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성실히 답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도 언론도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명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연일 촛불 집회를 열며 수개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은 이 거센 시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어 해외 언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 서명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해외 교포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진실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며 새 정부가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당선자를 바꾸기 위해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 정의, 개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 정의, 개표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는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역행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4.19 의거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수십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수개표 청원을 민주주의 퇴보와 역행을 막겠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15일 수개표 국회 청원인 일동. 이상입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님께 수개표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 촉구 청원 서명지와 또 성형 문안과 이런 것을 여기서 안 드리고 좀 이따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회 청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국회법
123조에도 분명히 청원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찬반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25만여 명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해명 내지 위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회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다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피 맺힌 절규, 외침 국회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